네, 한국종교인연대 제110차 평화포럼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들 110차 평화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국종교인연대 110차 평화포럼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종교인연대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한국종교인연대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포럼을 혼내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종교인연대는 생명평화를 위한 소통인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 증진은 물론 인류 평화에 기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강주 의뢰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론은 국회에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평화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포럼은 김홍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한국종교인연대 공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의 김홍진 신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의의 실천, 그 현실화가 곧 평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러한 거대한 담론의 삶, 곧 정의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신 홍상영 님을 소개합니다. 제 맨 오른쪽에 계시고요. 예,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고요. 또 두 번째 발제자는 제 옆에 계시는 김현우 신부님, 성공회 소속이십니다. 한반도 평화와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첫 발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실 천도교 소속 윤태원 서울교구장님을 소개합니다. 제 왼쪽에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실 분은 성공회 소속의 이우성 신부님, 현재 산림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 왼쪽 끝에 계십니다. 네. 우선 제가 사전에 발표 자료를 좀 보냈는데 그 발표 자료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또 급하게 내용을. 그래서 발표 자료와 제가 발표한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반도에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두려움을 떨치고 나오게 돼야 되고, 나오게 하려면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남북과 북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을 포함해서 한반도 종전, 남북미 종전 선언과 함께 코로나 방역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에, 특히 오늘 오신 또 종교계 쪽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이신 성공의 김현우 신부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종교인의 역할, 부제로서 DMZ 기지촌을 섬기는 어느 사제의 수행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좀 고심을 했어요. 이 큰 주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저는 거대 담론보다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큰 범위보다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평화를 일구어가고 있느냐, 또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뭐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도구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경제인이라면 경제적인 도구를 가지고 평화를 일궈 갈 텐데, 종교인으로서 그런 평화를 어떻게 일궈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거대 담론이나 또는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우리 URI 한국 종교인 연대에 맞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북한의 문제, 이제 상황,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자라는 게 아니라 그 끈을 항상 깨어서 유지하되, 정말 나의 삶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 사회에 평화를 일궈가는 그런 역동성이나 리더십을 종교인들이 보여줄 수 없겠다.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인들의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원 천도교 서울교구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발제자 발표 내용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저의 토론은 홍성영 총장님의 한반도 평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발제문에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안보 개념을 확대한 교육, 문화, 정책, 운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관련 주체들이 평화연구 및 문화진흥기구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정책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례 평화 박람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기획 및 운영 주체로 민관 공동의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논의 범위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 이슈, 세계 평화 연구 및 운동의 이슈, 한반도 평화 이슈, 평화 정책 및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거버넌스, 그리고 평화 교육과 문화, 분쟁의 평화적 전환 사례 보고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 성공의 유승 신부님의 토론의 말씀 있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되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정치, 종교, 사회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분열과 그 온몸의 아픔으로서 그것을 견뎌냈다, 그동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약한 나라가 아니다, 돌고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 새우가 아니라 고래 싸움에 그 돌고래 두 마리가 되고 돌고래 형제 두 마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면은 고래의 싸움을 편들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좀 자신감 있게 대북 문제나 국제 문제를 좀 견뎌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그 갖추어서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여기까지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혹시 보충하실 이야기 있다면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도 종교가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분열되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이 사회의 지도적 역할이 좀 하기 힘들어진 수족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북에도 신뢰를 받고 남쪽에도 신뢰를 받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출발점이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게 법에 그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남과 북에서 주민들 속에서 특히 남쪽의 주민들 속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공통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종교 쪽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컨대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우리 이제 천도교는 특히 천도교는 다 하죠. 이런 조직들이 그거를 강력하게 좀 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니면은 신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종교들이 더더욱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종교들이 경쟁이 돼가지고요, 막 자기 종교가 뭘 했다는 이걸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종교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서로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종교 쪽에서 영역에서 이걸 해주실 수 없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조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으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자기 포기하면은 될 텐데, 아마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가 왔다. 이제 지금은 기독교고 무슨 불교고 할 거 없이 그 종교가 폐족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에 정말로 새로운 변화가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교단과 종단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앞세상이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미래에서의 종교가 어떻게 변화될까? 교단이 아니라 종단의 벽까지 깨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앞세상을 기대고. 예, 이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이러한 말로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저는 사실 현재 천도교 내 동학민족통일회가 교단 내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동학민족통일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정상화하는 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그 동학민족통일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김시민님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예. 네, 그 질문 정말 아주 뼈를 때리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전통에도 역사에도 그런 근거가 있다고 봐요. 저는 3.1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얼마 전에 100주년 3.1운동 했잖아요. 이것도 저도 이제 지역에서 여러 이제 정파를 떠나서 모든 종교인들과 뭐 진보 보수 할 것이 다 모여서 동두천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들 많이들 와가지고 길거리 하면서 3.1운동 정신으로 다 돌아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걸 또 연루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좀 오염된 독소를 먼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그걸 키워야겠다. 그럴 때는 정말 그걸 뭐 순수성 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을 만나고 또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일본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 관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독소가 많아서 가도 안 믿는 거죠. 쟤는 진짜야? 가짜야? 이거부터 따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들을 해야지 않겠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한국종교인연대 110차 포럼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논의하였던 것은 세계 평화와 정의의 실천을 향한 제 종교인들의 작은 한 걸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빗물이 모여서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이 평화 포럼을 통한 우리의 작고 소중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동지적 사랑을 전하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토론의 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